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지막 장면이 너무 먹먹해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극장 안에 불이 켜졌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영월의 그 강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단종의 이야기에 마음이 굉장히 쓰이고 마음이 아픈가?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슬픔의 대명사가 된 단종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단종이 유배된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배되기 전의 삶은 어땠는지 궁금하였어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지 않은 유배 이전의 단종에 대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단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애처로운 그런 운명을 안고 있었어요. 단종은 조선 5대 임금인 문종의 적장자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에 적장자, 장자로서의 대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는데 태조서부터는 적장자가 아닌 거였어요. 세종까지. 그런데 세종 다음의 임금인 문종은 세종의 적장자였고 세종의 손자였던 단종 역시 적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왕통으로 보면 가장 정통성이 분명한 아이였어요. 세종에게는 몹시 사랑스러운 손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단종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어요. 그 뒤로 단종을 돌보는 사람은 조부모였습니다. 할머니였죠. 하지만 할머니 소현왕후 역시 단종이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 세종도 단종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화하게 됩니다. 세종은 손자를 무척 아꼈다고 하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상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인 문종의 죽음인데요. 병약했던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때 단종의 왕위를 가지게 되는데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마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12살의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는 혈육이라 부를 만한 가까운 가족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왕과는 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단종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합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대신들이 정사를 돌보는 구조였고요. 숙부인 수양대군은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12살에서 14살까지 약 3년 가까이 재위했지만 그 시간은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왕자는 가장 높은 자리이었지만 단종에게는 가장 외로운 자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줄 어른, 그런 어른이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보호받는 아이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1453년 개유정난이 일어납니다. 개유정난은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난인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신하들이 제거되고 궁 안은 공포의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14살 소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권력의 압박을 느끼면서도 저항할 힘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종은 15살에 정순 왕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어린 왕비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채 1년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면서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다가 곧 노산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정순 왕후는 역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신분이 강등됩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정순 왕후는 노비 신분으로 떨어져 한양 사대문 밖에서 살아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도성 밖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것이죠.
15살에 만나 겨우 1년 남짓 함께 살고 생이별을 겪은 두 사람이죠. 단종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마저 그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단종이 유배를 떠날 때 심정은 단순히 왕위를 빼앗긴 임금의 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조부모도 그리고 이제는 아내와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숙부, 세조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죠. 포기를 깨했던 신하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성삼문 등 사육신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17살 소년이 영월로 향하게 됩니다. 왕이었지만 지켜지지 못했고 혈육이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당대 최고 왕자에 있었던 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삶은 정치적인 비극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고립의 비극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종은 세상을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왕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때가 숙종 때죠. 숙종 때 그의 명예는 회복이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약 240년이 흐른 뒤의 일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먹먹해집니다. 당대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역사는 결국 그의 이름을 회복시켰고요. 그렇다면 그의 삶은 정말 헛된 것일까?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조금 좀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역사적 사실인데요. 또 실록은 비교적 담담하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왕이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배신의 감정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빈자리를 소설과 영화가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단종애사라는 소설을 썼고요. 또 지금 장항준이라는 감독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로 그 감정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29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단종애사는 우리나라가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단종을 다시 불러낸 거죠.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권력을 잃은 왕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단순한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당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권력이나 힘은 빼앗겼지만 정의까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쓰러졌지만 도덕적인 정당성, 적장자로서의 정당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단종의 모습이 소설에 겹쳐져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권력은 빼앗겼지만 도덕적 그런 정당성은 잃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 빼앗긴 나라, 힘으로는 장할 수 없지만 마음속 정의와 정당성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그런 시대의 마음을 나타낸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는 역사 소설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눈물 어린 충신들, 비장한 결단, 권력과 정의에 대비되는 다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4일에 개봉된 왕가 사는 남자 영화에서는 전혀 다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유정난이라는 거대한 그런 정치적 격변의 시기보다는 그걸 지난 영월 유배지에서의 마지막 4개월에 이제 집중해서 단종의 영월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죠. 그는 외로운 한 인간이었고 왕이라는 이름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단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엄흥도라는 그런 유배지에서의 그 마을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요. 단종을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있어요. 어느 야사에서는 단종이 너무 힘들어서 외롭고 무서웠던 어느 날 밤 큰 소리로 울고 있었대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엄흥도가 강을 헤엄쳐서 건너서 단종을 찾아가서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약을 받아야 하는 시점, 죽음을 맞는 단종의 그런 처연한 결심,
전해오는 야사에 의하면 단종은 사약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결말은 영화로 보시면 더욱 감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문학적 상상에 그런 가까운 장면이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단종의 마지막 그 말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어떤 의리도 담겨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어머니도 한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을 건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항준 감독의 이 영화는 비극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단종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종은 1698년 숙종 때 보게 되었죠. 정말 단종의 죽음 이후 240여 년이 흐른 뒤의 일이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숙연해집니다. 그의 삶은 당대에는 패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그의 이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과연 헛된 것일까요? 당장은 빼앗기고 당장은 억울해 보여도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단종의 복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은 빼앗기고 당장은 억울해 보여도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단종의 복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는 즉시 보상받지 않을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희망을 남기는 거죠. 단종은 살고 싶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마치 받아들이듯이 맞이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려 했던 그 모습,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하나의 단호한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역사에서 슬픔의 대명사가 된 단종이 현 세대를 사는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이 나를 아끼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의리와 정의를 선택하는 자세, 그리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언젠가 누구인가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역시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